아침에 저희 코스 디렉터 박희남 교수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50세 이전은 강의를 하고 50세가 넘으면 케이스를 발표하는 스트래티지로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셨다고 그래가지고 EP는 배움의 길은 끝이 없고 또 그런 부분이 저희 부정맥 분야의 매력이고 또 EP 소사이어티만의 화기애애한 게 아닌가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대주제가 라이트 사이드 아래인데 저도 처음에 펠로우 시작할 때 우리 김영훈 교수, 은사님의 김영훈 교수님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분야별로 이렇게 키 저널들을 아마 주시면서 공부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때 처음 시작했던 게 대부분 AVNRT하고 라이레이티에 주로 된 내용이라서 오늘 주제가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신 분들한테. 그리고 또 라이트를 생각하면은 이제 랩 사이드에 비해서 아마 트랜셉타를 안 하고 스럼보스 포메이션의 리스크가 적으니까 장점은 있지만 아무래도 카테터 어블레이션만 관련해서는 노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콜라테럴 데미지로 인한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컨선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팔피테이션이 있었고 빈맥이 이제 확인이 돼서 5년 전쯤에 EP 스터디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듀얼 AV 노드 피지올로지가 있었고 넌서슨 AT가 리페터티브하게 확인은 됐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 주로는 이제 하이엘의 CS 19, 20 쪽이어가지고 저희가 어블레이션은 하진 않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5년 정도 약물 치료하면서 별 문제 없이 잘 유지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약물 치료 중에도 이렇게 반복적인 빈맥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로 QRS 타키카디하고 P웨이브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레귤라 타키카디아가 보였습니다. 환자는 이제 아데노신으로 이제 터미네이션이 돼서 AVNRT나 여러 가지 그 PSVT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걸 일단 우선 의심을 하게 됐고 우리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제 아데노신 터미네이션을 되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디퍼런셔널 비교적 이제 프로시저 전에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서든하게 이제 터미네이션 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VNRT나 AVRT 또 일부 아주 드물지만 사이너스 노달 리엔트리 타키카디아나 트리거 타입의 AT도 저희가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프로시저로 들어갔습니다. EGM 상에서 베이스라인 사이너스 리듬은 다음과 같이 특별하게 사이너스 타키카디아나 맥박 자체가 이렇게 빠르지 않은 그런 패턴을 보였었고요. 인덕션이 제대로 잘 안 돼서 중간에 이제 듀얼 AV 노드 피지올로지는 나오긴 했지만 인덕션이 잘 안 돼서 아이소프로엘도 써보고 다시 또 아트로핀까지 투여를 해서 일단 인덕션은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나왔고 타키카디아의 어떤 양상 자체는 그 오실레이션이 관찰이 되고 있고 비교적 사이클 랭스 360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제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를 의심을 한 상태로 디퍼런셜을 비교적 저희가 AH 점프에 의해서 나오는 걸 확인하지 않고 그다음에 V 리셋이 되지 않는 걸 확인을 해서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에 합당한 그런 빈맥이라는 걸 의심을 하고 보고 있는데 그 얼리스트 액티베이션 사이트가 CS19 할로 19, 20이 가장 액티베이션이 빨랐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사이너스 노드 근처에서 나오기 때문에 빈맥이 그렇게 아주 심하지 않고 환자 증상이 없으면 사실은 이제 조금 포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일부는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계속 빈맥이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자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일단 어블레이션 시작을 했고요. 3D 맵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터미네이션 될 때도 이제 바로 어브럽트하게 나오면서 VNOA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AT라고 저희가 의심을 하고 3D를 저희가 보통 이렇게 사이너스 리듬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인 경우에서 같이 매핑을 해서 위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구분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고 사이너스 노드보다도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 동안의 어떤 매핑의 얼리스트 사이트, 액티베이션 사이트를 보면은 조금 더 프리올 쪽에 약간 뒤쪽으로 돼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얼리스트 액티베이션 사이트를 다음과 같이 저희가 매핑을 했고 그리드에서 보였던 그 위치를 저희가 태깅을 한 다음에 어블레이션 카테타 가지고 매핑을 했을 때 할로 19, 20보다 약 10ms보다 조금 빠른 위치에서 가장 빠르다고 판단되는 위치가 있어서 어블레이션을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위치가 이제 사이너스 리듬 동안에 3D 맵에서 가장 빠른 위치보다는 조금 더 다른 위치여서 저희가
20와트 정도로 시작을 해서 어블레이션 시작을 했고 바로 한 6초 이내에 터미네이션 되는 걸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어블레이션 이후에 AT나 인덕션 AT의 어떤 리커런스나 다른 APC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어블레이션 픽션은 SA 노드 매핑한 데가 요 위치고 요 위치가 어블레이션 한 위치가 되겠고 그 뒤쪽으로 약간 좀 부스터 어블레이션 시행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아까 슬라이드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슬라이드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세 가지 경우를 이제 사이너스 노드 근처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너프로페트 사이너스 타키카디아하고 그 다음에 포칼 HR 타키카디아, 그 다음에 사이너스 노달 리엔트리를 텍스트 와이즈하게 세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IST 같은 경우는 대개는 이제 좀 미니멀 액티비티에 따라서 좀 더 빠르고 베이스라인 자체가 한 95에서 100회 정도로 굉장히 빠른 그런 패턴을 보이고 여러 가지 슬로우하게 조금 더 타키카디아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룰아웃을 할 수가 있었고 나머지 두 가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보통 교과서적으로 사이너스 노드 리엔트리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프리즈머블하게 그 위치에 생긴다고 돼 있지만은 자세하게 기술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엔 나온 저널에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사이너스 노드일 때하고 타키카디아 할 때를 3D로 매핑을 해서 액티베이션 맵을 잡고 그 위치에서 좀 떨어진 그 직선 거리에서의 페이싱을 했을 때 거기서 엔트레먼트가 되는 위치를 찾아가지고 엔트러스 사이트에서 어블레이션을 좀 떨어진 데서 하면은 이게 좀 더 성공률이 높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포칼 AT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매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이너스 노달 리엔트리의 어떤 타키카디아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게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그 안전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타깃이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두 번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에비 노드 리엔트리 어블레이션을 했었던 환자가 되겠는데요. 계속적으로 팔피테이션이 있었고 패치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서스테인 AT 그 다음에 APC도 중간중간 관찰되고 넌 서스테인하게도 또 관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EP 스터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PC가 계속 반복이 되고 넌서스 AT도 반복이 됐었는데 가장 빠른 위치는 할로 1, 2에서 디스탈 CS 쪽에서 가장 빠른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HR 타키카디아도 인덕션이 됐고 그 위치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사이클 랭스 오실레이션이 관찰이 되고 저희가 디퍼런셜 매뉴얼을 했을 때 AT에 합당한 그런 패턴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에코상에서 사실은 이제 PLSVC라는 거를 판독을 줬었는데 저희가 막상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휴저하게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어서 베노그래피를 찍었었는데 일단은 그 위치로 저희가 그리드 카테타를 넣어서 매핑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했을 때 가장 빠르게 관찰되는 얼리스트 액티베이션 사이트를 저희가 그리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위치가 되겠고 실제 이제 그 APC 그 하고 그 다음에 사이너스 리듬일 때 P웨이브를 우리가 로컬리제이션을 보통 한다고 했을 때 이제 키슬러 페이퍼를 보면은 보신 바와 같이 이제 포지티브 V1 포지티브 그 다음에 2의 리드 2에서 V1에서 약간 바이피드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인피리어 디드에서 네거티브인 경우에는 랩 사이드를 먼저 좀 의심을 해봐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PLSVC에서 가장 얼리스트 액티베이션 사이트를 조금 더 확인을 먼저 했었지만은 그래도 랩 사이드 먼저 확인을 해서 컨펌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트랜셉터하고 LSPV하고 LIPV 쪽을 저희가 매핑을 해서 얼리스트가 더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 더 빠른 위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위치가 가장 그 어떤 오리진 사이트라고 저희가 보고 어블레이션을 가장 빠른 얼리스트 사이트에서 에너지를 딜리버를 하고 나서 4초 안에 APC가 이제 터미네 없어지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 위치는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퍼블리케이션했던 페이퍼가 되겠는데요. 황 선생님과 같이 이제 엄재선 교수하고 같이 이제 PLSVC에서의 SVT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한국 데이터하고 유타 데이터 같이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이 PLSVC가 있다고 해서 없는 경우하고 달리 석세스 레이트에 큰 차이는 없었고 컴플리케이션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AT가 이제 PLSVC에서 오리지네이팅 하는 경우는 케이스가 없었고 그렇지만 이제 같이 동반돼 있는 경우는 있었던 걸로 돼 있고 AF 아까 김성환 교수가
AF PLSVC 어블레이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저희 병원하고 유타하고 같이 모아서 분석을 했을 때 타입이 1, 2, A, B, C로 3로 나눠져 있는데 대개는 이제 이렇게 커넥션이 이건 이제 아트레이지아가 있고 요거는 이제 레프트 라이트 커넥션이 있는 경우고 3 같은 경우는 이제 LA로 다이렉트하게 되는 경우인데 대개 이 1하고 3는 굉장히 레어한 걸로 돼 있고 이 2 타입 2가 가장 흔한 걸로 돼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경험하는 경우가 이 경우인데요. 하지만 PLSVC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AT의 어떤 어리지널 포커스일 수 있지만은 에이트럴 어블레이션일 때 그게 그쪽에서 트리거가 있든 없든 어블레이션을 만약에 잘 한다면은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저희가 이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요약을 해보면은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SA 노드가 이제 그쪽 그 SA 노드 근처에서 우리가 타키카디아가 나오는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디퍼런셜을 물론 해야 되지만 이렇게 SA 노드 리엔트리 타키카디아하고 그다음에 포칼 AT 두 가지를 의심해 볼 수 있지만 임상적으로 스터디상에서 이걸 구분하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그런 매뉴버들을 조금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한다면 이걸 또 좀 더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T본 3D를 사이너스 리듬일 때 하고 그다음에 타키카디아 할 때를 조금 더 구분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저희가 시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PLSVC 경우에는 에코를 확인 안 하고 사실은 그 프로시저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좀 놓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반드시 시술 전에 에코하고 만약에 PLSVC가 있다면은 베노그라피를 꼭 찍어서 아나토미카 베리언트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PLSVC 자체도 그런 어떤 아나토미카 베리언트 우리가 바이패스 트랙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AVNRT 시술할 때 굉장히 컴플리케이션 리스크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는 돼 있는데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가 있고 그 자체가 또 어리드믹 포커스로 있기 때문에 항상 유념해서 어블레이션 시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